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낮부터 다시 기온이 낮아져 주말 동안 반짝 추위가 예상됩니다. 한편 오늘 미세먼지 나쁨 수준 예상돼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날씨 유화경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어제는 평년 수준을 웃도는 기온이 이어졌는데요. 다가오는 주말에는 다시 추위가 심수를 부리겠습니다.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의 영향으로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 5도에서 10도가량 내려가겠고요. 내일 아침 기온은 영하 11도 안팎까지 뚝 떨어져 춥겠습니다. 특히 오늘과 내일 대구와 경북에는 바람도 순간풍속 초속 15m 안팎으로 강하게 불겠는데요. 급격한 기온 변화와 찬바람까지 더해져 체감 추위는 더 낮게 느껴지겠습니다. 오늘도 경북 동해안과 경북 일부에는 건조특보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대기가 바짝 메말라 있는 가운데 바람도 강해 산불 및 각종 화재 예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오늘은 우리 지역 대기의 건조함과 공기도 좋지 않습니다. 어제 발원한 황사의 영향으로 미세먼지 농도 오늘 나쁨 수준까지 치솟겠고요. 초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이지만 공기질이 좋지 않아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말부터 다음 주 화요일까지는 영하권 추위가 반짝 기승을 부리겠고요. 수요일에 비 또는 눈이 내린 뒤 차차 추위가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영덕에서 발생한 풍력발전기 추락 사고에 대한 원인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왜 날개가 부서졌는지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더 큰 사고를 막기 위해 정부가 직접 정보를 확인하고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성아 기자입니다. 거대한 풍력발전기가 갑자기 꺾이더니 그대로 무너지고 산산조각 난 부품들과 함께 도로 위로 떨어집니다. 영덕군과 발전기 운영사는 날개가 부서지면서 발전기 타워가 균형을 잃고 무너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날개가 부서진 근본적인 원인은 아직 불분명합니다. 노후화로 인한 기계적 결함과 날개의 각도를 조절하는 제어 시스템의 오류 등 여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정밀한 원인 분석이 필요한 상황. 열쇠는 비행기 블랙박스처럼 발전기의 모든 운행 정보와 이상 징후를 실시간으로 기록하는 스카다라는 관리 시스템에 있습니다. 거기에 모든 데이터가 다 쌓이는 거죠. 바람이 어떻고, 출력은 어느 정도 나고 있었었고, 이런 상황 정보들이 다 스카다 데이터에 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까지 풍력발전기 사고 대부분은 제조사가 이런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자체적인 조사에서 마무리했습니다. 지난 2016년 강원 태백 사고와 지난해 전남 화순 사고 모두 아직까지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자료조사에서 자체적으로 하신 거라서 제조사에서 아마 결과를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그 결과는 정확히 잘. 전문가들은 사고 조사의 주도권을 정부와 전문 기관이 갖고 직접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그 사고의 원인을 밝히는 데 있어서 필요한 분석 정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픈이 거의 이루어지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확한 원인 규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되게 좀 제한적인. 2024년 기준 우리나라에 설치된 풍력발전기는 모두 875기. 더 큰 사고를 막기 위해 정확한 원인 분석을 바탕으로 한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경북교육청은 어제 교육청 누리집을 통해 2026학년도 공립중학교 교사 임용시험 최종 합격자 335명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임용시험은 6.15대 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합격자 중 남성은 35.8%, 여성은 64.2%로 집계됐습니다. 최종 합격자들은 직무 연수를 이수한 뒤 3월 1일자로 각급 학교에 임용될 예정입니다. 대구 경북 행정통합은 인구 500만 명의 이른바 슈퍼지방정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통합이 된다면 이를 견제해야 할 광역의회는 의석수부터 의회 청사까지 통합의회의 밑그림조차 전혀 그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서현 기자입니다. 실제로 통합이 이뤄진다면 경북도의회와 대구시의회는 하나의 대구 경북 특별시의회로 재편되고 특별시 의장 선출 등 대대적인 변화를 맞게 됩니다. 가장 큰 쟁점은 선거구 변동에 따른 의석수 조정입니다.
대구와 경북은 인구수는 비슷하지만 대구시 의회 의석수는 경북의 절반 수준입니다. 행정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대전, 충남, 광주, 전남은 이미 각각 대전과 광주에서 과소대표 문제를 제기하며 의원 정수 확대 요구도 나옵니다. 행정통합특별법 특례로 선거구와 의원 정수를 지금과 같이 유지하자는 얘기도 나오지만 이 또한 임시 방편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선거권의 평등권 문제가 제기될 거기 때문에 그러한 조치는 일시적인 조치 혹은 이제 이후에 다시 위헌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는 잠깐 그렇게 치를 수 있을지 모르더라도 향후에는 결국은 통합 행정구역에 따른 평균 인구에 따라서 선거구를 재획정하는 것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게다가 최근 헌법재판소가 지역 선거구 평균 인구 절반에도 못 미치는 시군에 최소 1명의 광역의원을 배정한 현행 제도에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영양, 울릉군 등의 광역의원 의석도 사라질 위기에 처하며 셈법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광역의원 지역구 총정수 문제를 다룰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지방선거가 불과 넉 달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선거구부터 통합의회 청사 위치까지 불투명하다 보니 도의원들도 혼란스러운 기색이 역력합니다. 선거 후에 금방 이렇게 7월 1일부터 의회가 개원이 되고 하면 이제 큰 혼란이죠. 이거 통합청사부터 해가지고 뭐 이런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잖아요. 결국 지역 정치권이 행정통합 속도전에 매몰돼 정작 지방자치와 분권의 핵심이자 거대 광역행정의 견제장치인 지방의회는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다는 비판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통합되면 하나의 광역단체가 되는데 그러면 광역의회로 단 하나만 존재를 해야 됩니다. 그에 대한 대비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나?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고민도 없고 대안도 없는 상황입니다. 통합 이후 지금의 선거제도를 유지하는 한 고질적인 무투표 당선과 특정 정당 독점 문제는 더욱 고착화돼 정치적 다양성과 유권자의 선택권이 크게 제한될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게 나옵니다. 시민사회단체와 소수정당들은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를 전면 도입하고 광역의회 비례대표 의석을 대폭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서연입니다. 민주노총 대구 경북 지역본부와 대구 시민단체 연대회의 등이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 경북 행정통합특별법에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노동시민사회단체는 특별시가 군사, 외교, 사법을 제외한 중앙정부 사무 전반을 이관받아 조례와 특례로 운영하도록 한 구조가 권한 집중과 통제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 법안에 포함된 특군의 근로시간, 최저임금 적용 제외 조항과 교육, 의료, 환경 분야 특례에 대해 노동권과 공공성 훼손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전라남도와 광주시는 행정통합과 관련한 권역별 공청회를 갖고 있습니다. 공청회 절차를 밟아 주민 여론을 점검하기 위한 자리인데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는 대구 경북과 대조적입니다. 서희령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타운홀 미팅은 행정통합 논의 시작 이후 강기정 광주시장이 처음으로 전남 서부권 주민과 직접 마주한 자리로 주목받았습니다. 강 시장은 과거 국가 컴퓨팅 센터 유치를 놓고 전남과 경쟁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행정통합은 파일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파일을 키우는 데 더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1이 2가 되는 게 아니라 1+1이 5가 돼서 5를 어떻게 나눠 먹을 거냐 이런 고민으로 우리는. 광주와 전남이 함께 내세운 건 3축을 중심으로 한 균형 잡힌 산업 육성 전략입니다. 풍부한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서부권의 산업 여건을 광주의 AI 모빌리티 산업과 연계해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구상도 제시됐습니다. 광주 전남이 머리를 맞대고 정말 미래 청산인, 특히 산업을 육성하는 그런 청산인을 만들어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전날 마무리된 27개 시군구 주민 공청회와 달리 이번 자리는 양 시도의 입장을 한 자리에서 들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지역 주민 참여 확대를 강조해온 이재명 대통령의 기존 타운홀 미팅 방식과 비교하면 운영 방식에 대한 아쉬움도 적지 않습니다.
광주시장과 전남도지사가 양시도민들을 직접 만나겠다는 취지의 행사였지만 사전 질문에 준비된 답변이 반복되면서 형식적 소통에 그쳤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또 현장 질문자들 역시 일반 주민보다는 군수와 도의원, 군의원 중심으로 꾸려졌고 주민질의 대다수는 미리 촬영된 영상 화면으로 대체됐습니다. 참석자 사전 선별을 최소화하고 현장 자유 발언을 보장했던 대통령실 주관 타운홀 미팅과는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관심이 쏠렸던 통합주청사와 명칭 문제 역시 구체적인 답변 없이 원론적 설명에 그쳤습니다. 통합은 무한대의 상상력을 발휘해야 된다. 청사도 기획조정실도 여러 개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을 잘 우리가 상생적 차원에서 이렇게 대승적 차원으로 서로 이해하고 공감해서 나가야 된다. 또 행사에 앞서 목포대 관계자 등이 참석해 행정통합 이후 변화를 짚는 전문가 토론도 예고됐지만 실제 논의는 장점을 나열하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다음 타운홀 미팅이 오는 10일 광주시, 오는 13일 동부권에서 이어질 예정인 가운데 형식이 아닌 실질적인 주민 소통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경주시는 외동읍 농촌공간 정비 사업의 핵심 공정인 레미콘 공장 철거 공사를 다음 달부터 시작합니다. 이번 공사가 완료되면 오랜 기간 소음과 비산먼지로 불편을 겪어온 주민들에게 쾌적한 생활 환경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사업에는 국비 25억 원을 포함해 총 99억 원이 투입되며 외동읍 일대 정주 여건이 개선될 전망입니다. 한때 대한민국 산업화를 이끌던 대구 경제의 위상이 갈수록 흔들리고 있습니다. 1990년 우리나라 경제에서 4.3%를 차지하던 대구 비중은 지금 2.9% 수준으로 떨어졌고 성장률도 10년 넘게 전국 평균을 크게 밑도는 저성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성장의 늪에 빠진 대구 경제, 활로는 없는지 도건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 성서 산업단지입니다. 섬유와 기계, 자동차 부품 공장들이 몰려있는 대구의 대표 산업 거점이지만 가동률이 70% 안팎을 오르내리며 활력이 예전 같지는 않습니다. 대구 제조업체 10곳 가운데 9곳은 종업원 10명 미만의 영세 공장입니다. 부품과 중간재를 납품하는 낮은 부가가치 구조에 머물다 보니 설비 투자와 생산성 모두 전국 평균을 뚜렷이 밑돌고 있습니다. 대구는 지역 총생산에서 서비스업 비중이 71.9%로 전국 평균 62.5%보다 10%포인트 가까이 높은 서비스업 의존 도시입니다. 그나마 도소매, 숙박, 음식점 등 자영업 중심 업종 비중이 크고 내수 부진이 겹치면서 서비스업 생산성 역시 부진한 흐름이 고착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내수 서비스 중심인 도시에서 소비가 식으면 곧장 성장률이 꺾일 수밖에 없습니다. 민간 소비의 성장 기여도는 2002년 6.3%포인트에서 2024년 0.1%포인트까지 쪼그라들었고 그 결과 2016년 이후 대구의 연평균 성장률은 1.2%에 그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한국은행은 대구의 잠재 성장률이 2000년대 초반 3%를 웃돌던 수준에서 재작년 기준 1% 중반대까지 떨어진 것으로 추정합니다. 대구 경제는 주력 산업의 성숙에 따른 성장 동력이 약화되었고 산업구조 고도화가 지연되는 상황 속에 이를 뒷받침한 혁신 역량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더해 저출생과 청년 인구 유출로 생산 가능 인구가 줄고 고용시장 활력마저 떨어지고 있는 점도 큰 제약 요인입니다.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는 대구 경제의 제도약을 위해 산업 생태계의 대대적인 혁신을 제안했습니다. 스마트 공장 고도화와 노후 산업단지 재정비를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대구와 경북의 협력을 통한 신성장 산업 육성에 집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청년들이 지역에 머물 수 있도록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흩어져 있는 채용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플랫폼 강화 등 노동시장 구조 개선도 시급한 과제로 꼽았습니다. MBC 뉴스 도건협입니다. 에코프로비엠이 지난해 연간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은 2025년 연결 기준 매출 2조 5,338억 원, 영업이익 1,428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회사는 지난해 인도네시아 투자 성공에 이어 올해는 연간 5만 4천 톤 생산 능력을 갖춘 헝가리 공장의 양극재 상업 생산을 시작해 유럽 시장 공략에 본격적으로 나섭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 소장단과 파트너사 대표들이 설 명절을 앞두고 해도동과 송도동에 있는 포스코 나눔의 집을 찾아 어르신 600여 명에게 무료 배식 봉사를 진행했습니다. 또 직원 700여 명은 큰 동해시장, 대불빛시장, 송림시장 등 5개 전통시장에서 설맞이 장보기 행사를 갖고 구매한 물품을 경로당과 아동센터에 기부했습니다. 포스코는 취약계층 지원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올해로 19년째 지역사회 협력 프로그램을 해오고 있습니다. 영덕군은 오는 9일부터 13일까지 군민 1,400명을 대상으로 원전 유치 찬성과 반대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와 리서치웰이 각각 절반씩 참여해 진행되며 인구 특성과 원전 유치 찬반 의견, 찬반 이후 최우선 고려 요소 등 모두 7개 문항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어제는 평년 수준을 웃도는 기온이 이어졌는데요. 다가오는 주말에는 다시 추위가 심수를 부리겠습니다.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의 영향으로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 5도에서 10도가량 내려가겠고요. 내일 아침 기온은 영하 11도 안팎까지 뚝 떨어져 춥겠습니다. 특히 오늘과 내일 대구와 경북에는 바람도 순간풍속 초속 15m 안팎으로 강하게 불겠는데요. 급격한 기온 변화와 찬바람까지 더해지면서 체감온도는 더 낮게 느껴지겠습니다. 오늘도 경북 동해안과 경북 일부에는 건조특보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대기가 바짝 메말라 있는 가운데 바람도 강해 산불 및 각종 화재 예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지역 대기의 건조함과 더불어 공기도 좋지 않습니다. 어제 발원한 황사의 영향으로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까지 치솟겠고요. 초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이지만 공기질이 좋지 않아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 형상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중국 북부지방에서 확장하는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대체로 구름 많겠고요. 울릉도와 독도에는 오늘 오전부터 모레까지 10에서 40cm의 매우 많은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오늘 미세먼지는 나쁨에서 보통 수준 예상되고요. 동해상을 중심으로는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바다의 물결 0.5m에서 최고 3.5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은 1도, 김천은 영하 1도로 어제보다 조금 올랐는데요. 낮에는 대구 5도, 김천은 4도 예상됩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은 영하 1도, 문경은 영하 3도 가리키고 있고요. 낮에는 안동 3도, 문경은 2도에 그치겠습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은 오늘 4도로 시작해 낮에는 7도 전망됩니다. 주말부터 다음 주 화요일까지는 영하권 추위가 반짝 기승을 부리겠고요. 수요일에는 비 또는 눈이 내린 뒤 차차 추위가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